최신폰 살까 말까 고민 끝. 오늘 영상에서 딱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팽이 리팽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곧 출시될 갤럭시 S25와 아이폰 16 대신 왜 갤럭시 S24와 아이폰 15를 사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새 모델이 곧 나오는데 지금 사도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선택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새 모델 출시를 앞두고 현재 모델의 가격은 내려가는 반면 성능은 여전히 뛰어나거든요. 우리와 같은 가성비 소비자라면 놓칠 수 없는 기회예요. 갤럭시와 아이폰 두 스마트폰은 각자의 장점이 뚜렷해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주요 기능들을 꼼꼼히 비교해드리면서 여러분의 사용 목적과 선호도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도와드릴게요. 개인의 성향과 주로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올 영상을 보시면 나는 이런 점이 중요하구나 라고 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설명은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비교를 시작해볼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신제품인 아이폰 15 그리고 갤럭시 S24 시리즈를 놓고 비교해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핸드폰은 총 7대가 됩니다. 아이폰의 경우 가장 일반형인 아이폰 15에 아이폰 15 플러스,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까지 총 4대가 있고, 갤럭시 S24의 경우 가장 일반형인 갤럭시 S24에 갤럭시 S24 플러스, 갤럭시 S24 울트라까지 총 3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선 가장 직관적인 가격을 비교해봤을 때 아이폰이 나을까요? 갤럭시가 나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갤럭시부터 보면요, 256기가 기준 일반형인 갤럭시 S24는 카드 할인까지 받게 되면 98만원, 플러스는 115만원, 울트라는 144만원으로 기본적으로 15%를 할인하고 있어요. 아이폰의 경우 일반형은 134만원, 플러스가 130만원, 프로가 135만원, 프로맥스가 171만원으로 약 14% 할인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딱 봐도 아이폰이 조금 더 비싸죠? 프로급을 제외한다고 해도 기본형에서 36만원, 플러스에서 15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사실 가격만 놓고 본다면 갤럭시 S24를 사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쿠팡에서 구매할 때 휴대폰별 할인가가 있으니 조금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가 자체는 갤럭시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가격 말고 직관적인 부분이 또 있어요. 바로 화면 크기인데요. 먼저 갤럭시 S24는 일반형이 6.2인치, 플러스는 6.7인치, 울트라는 6.8인치로 0.5인치, 0.1인치씩 커지고요. 아이폰 15는 일반형 6.1인치, 플러스가 6.7인치, 프로는 6.1인치, 프로맥스는 6.7인치로 0.5인치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용으로 비교해보면 갤럭시가 0.1인치 정도 크고요. 플러스는 동일하고 프로급으로 비교해보면 울트라 역시 0.1인치가 더 큽니다. 결국 이 경우에도 큰 화면을 선호한다면 미세한 차이로 갤럭시가 앞서게 되네요. 특히 제일 큰 화면은 갤럭시 S24 울트라이기 때문에 한눈에 확 들어오는 화면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이 나을 것 같고요. 반면 컴팩트한 사이즈를 원한다면 제일 작은 화면은 아이폰 15 일반형과 프로이기 때문에 선호에 따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S24 울트라는 엣지형에서 플랫형으로 변경돼서 화면이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소재도 티타늄으로 변경돼서 아이폰 15 프로와 같습니다. 소재를 신경 쓰거나 스크래치에 민감한 부분이라면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한편 크기는 큰데 그렇다고 지나치게 무거우면 사용할 때 좀 힘들겠죠. 휴대폰은 하루 종일 사용하니까 무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갤럭시와 아이폰 무게는 어떨까요? 우선 S24 일반형은 168g, 플러스는 195g, 울트라는 232g으로 각각 27g, 37g씩 무거워지고요. 또 아이폰 15는 일반형 171g, 플러스 201g, 프로 187g, 프로맥스 221g으로 30g, 20g씩 무게가 올라갑니다. 아이폰과 갤럭시를 비교한다면 일반형의 경우 갤럭시가 3g, 플러스도 6g 가벼운데요. 프로급으로 비교하면 울트라가 프로맥스보다 11g 더 무겁기 때문에 이 경우엔 아이폰이 조금 더 가볍습니다. 결론적으로 휴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갤럭시를 고르시는 게 낫고, 고성능을 원하면서 휴대성까지 생각한다면 아이폰 15 프로 라인이 나은 거죠. 지금까지는 가격이나 크기, 무게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화질이나 용량, AP, 램 등은 어떨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화질의 경우 갤럭시가 아이폰보다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우선 S24 시리즈의 경우 일반형부터 가변 주사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변 주사율이 뭐냐? 1Hz부터 120Hz까지 주사율 중 그때그때의 화면 전환에 따라 주사율이 변경된다는 얘기입니다. 화면 전환이 별로 없을 땐 낮은 주사율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게임 플레이 등 화면 전환이 많을 땐 높은 주사율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덕분에 배터리 효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물론 아이폰의 경우에도 프로급에선 120Hz 주사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갤럭시와 동급의 화질을 느낄 수 있는데요. 문제는 프로급 아래, 즉 일반형이나 플러스에선 주사율이 60Hz라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거죠. 사실 2024년 정도 됐으면 갤럭시처럼 일반형부터 120Hz 주사율을 적용해도 됐을 것 같은데 이해가 조금 안 가긴 합니다. 게다가 일반형과 플러스 제품은 AOD 기능도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화면이 커져 있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화질에 무덤덤 하시는 분들은 별로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진심이신 분들이라면 갤럭시 시리즈나 아이폰이면 프로급 이상을 고르셔야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기종을 고르든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휴대폰을 고를 땐 용량도 중요한데요. 왜냐면 요즘같이 사진과 영상을 많이 찍고 게임 같은 어플을 많이 다운받는 시대에선 큰 용량이 곧 쾌적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원룸에 살거나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살거나 뭐 이런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갤럭시와 아이폰 용량 구성은 어떨까요? 우선 갤럭시는 모든 시리즈 기본 용량이 256기가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512기가 1테라 모델이 나왔고 그만큼 가격도 쭉쭉 올라가죠. 반면 아이폰은 기본 용량이 128기가입니다. 프로 맥스만 기본 용량이 256기가고 나머지는 128기가, 이걸 기준으로 256기가, 512기가 1테라로 용량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가격에서 살펴봤듯이 같은 용량이라도 가격은 갤럭시가 더 싸거든요. 아이폰의 경우 128기가에서 256기가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15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갤럭시보단 비싸기 때문에 가격 부담 없이 큰 용량을 사용하고 싶다면 결론적으로는 갤럭시가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용하다 보면 128기가는 조금 적어서 기본적으로 256기가는 돼야 좀 낫거든요. 이거 여기까지 얘기하다 보니 계속 갤럭시 편을 들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갤럭시가 아이폰보다는 해자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이폰과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전략이 달라요. 그렇다면 AP와 램에서도 갤럭시가 더 해자로울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AP가 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잠시 설명하자면, AP는 휴대폰의 두뇌와도 같은 핵심 칩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AP 성능이 전체 휴대폰 성능을 좌우하거든요. 그렇다면 갤럭시는 어떤 AP를 탑재했을까요? 갤럭시 S24 일반형과 플러스는 이번에 엑시노스 2400이라는 AP를 탑재했습니다. 이건 삼성이 개발한 칩셋인데요. 사실 아직까지 큰 호평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이 미국이나 캐나다,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엔 엑시노스 2400이 아니라 스냅드래곤 A 3세대를 넣었거든요. 뭐 국내 소비자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조금 많이 아쉬워요. 그나마 S24에 스냅드래곤 A 3세대가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다행이에요. 한편 아이폰 15는 일반형과 플러스에 A16 바이오닉을 탑재했고 프로급엔 A17 프로 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일반형과 플러스의 경우 아이폰 성능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보이고요. 프로급으로 가면 아무래도 스냅드래곤 A 3세대를 탑재한 갤럭시가 조금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AP 성능을 테스트한 긱벤치 같은 사이트에선 이미 A17 프로보단 스냅드래곤 A 3세대가 더 성능이 앞선다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은 결국 성능이 최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반형과 플러스 라인의 경우 아이폰을, 프로급 라인으로 가면 갤럭시 울트라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램은 어떨까요? 램은 앞서 설명드린 AP가 처리 중인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램이 높으면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버벅임이 없고, 반대로 램이 낮으면 다양한 어플을 돌릴 시 버벅이거나 강제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로 같은 값이면 무조건 램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갤럭시와 아이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선 갤럭시 S24는 일반형의 경우 램이 8기가, 플러스 울트라는 12기가의 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플러스의 경우 사실 전작인 S23에선 램이 8기가였는데 이번 시리즈에선 업그레이드를 해준 거고요. 한편 아이폰 15는 일반형과 플러스의 경우 램이 6기가이고 프로와 맥스는 8기가입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갤럭시가 좀 더 램이 높아요. 일반형의 경우 2기가 차이가 나고 플러스는 무려 6기가, 프로급으로 가도 4기가 정도 램 용량 차이가 납니다. 결론적으로 어플을 많이 켜놓고 휴대폰을 사용한다, 동시에 작업이 많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갤럭시가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은 이외에도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충전 속도도 그중 하나인데요. 요즘은 워낙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충전이 빨리 되냐 안 되냐도 휴대폰 사용 시 쾌적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폰과 갤럭시의 충전 속도는 어떨까요? 우선 갤럭시 S24는 일반형의 경우 고속 충전이 안 됩니다. 플러스와 울트라만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이건 아이폰도 비슷합니다. 아이폰 15 시리즈도 일반형과 플러스의 경우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고 프로급부터 고속 충전을 지원해요. 고속 충전 지원에 있어 끝나누기는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비슷한 거죠. 다만 고속 충전이라 하더라도 30분에 75% 정도 배터리가 차는데, 사실 일반 충전도 30분이면 50% 정도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그래서 민감하지만 않다면 충전 속도는 크게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참고로 아이폰의 경우에 15 시리즈부터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해졌거든요. 구매 시 이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휴대폰으로 사진도 영상도 많이 찍기 때문에 카메라 때문에 휴대폰 기종을 고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카메라의 경우 아이폰 15는 일반과 프로급까지 4800만 화소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아이폰 15 프로의 경우 3배 줌까지 가능하고 프로맥스의 경우 5배 줌까지 가능합니다. 또 인물사진 모드가 업그레이드돼서 그냥 막 찍어도 나중에 인물사진 모드로 변경이 가능해요. 한편 갤럭시 S24 시리즈의 경우 일반형과 플러스는 5000만 화소를 보여주고 울트라의 경우 2억 화소까지 올라갑니다.
합니다. 화소만 따지면 거의 아이폰의 4배의 수준이에요. 또 울트라의 경우는 워낙 카메라의 진심이라 5배 망원 카메라를 적용해서 아무리 줌미를 해도 거의 일반 카메라만큼의 화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덕질을 하시는 분들이 괜히 콘서트장에서 울트라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근접 촬영과 인물 사진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유의 색감 때문에 아이폰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최근 파리 올림픽에서도 화제가 된 갤럭시 울트라의 강력한 중기능 들어보셨나요? 콘서트장이나 야구장 같은 곳에서 멀리 있는 가수나 선수들을 생생하게 담고 싶으신가요? 그런 분들이라면 갤럭시 울트라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 워낙 화제인 AI 기능에 대해서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 공개 때 가장 크게 주목받은 것이 바로 이 AI 기능이었죠. 주요 내용을 소개하자면 우선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즉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인생 사진을 찍었다면 주위 사람들을 AI 기능으로 삭제해서 나 혼자만 나올 수 있게끔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핫플레이스나 주요 명소 등 자주 가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또 자동 번역 기능도 굉장히 뜨거운데 외국인과 통화할 때 한국말로 말해도 외국어로 번역해서 말해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건 인터넷 연결이 없어도 가능하고요. 현재 영어를 포함한 13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어서 해외여행할 때 또 간단한 사물을 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갤럭시 S24 울트라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만약 본인에게 필요하시다면 아이폰보단 갤럭시가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용 시 느낀 점들을 이야기해보자면 아이폰이 최근에 녹음 기능이 추가되면서 이제 녹음 때문에 갤럭시를 구매하는 일은 없어졌다는 점이 참 좋았어요. 다만 아쉬운 게 하나 조금 남았는데 아이폰의 경우 교통카드 기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만간 기능을 넣어준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기다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폰이나 갤럭시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기능별로 어떤 휴대폰이 더 뛰어난지 제 나름대로 답을 내려드렸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빠르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난 거추장스러운 기능들은 별로 필요 없고 가볍고 휴대성 높은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갤럭시 S24 일반형이나 플러스 제품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게임이 주목적이신 분들은 AP 성능이 좋고 주소율도 높은 갤럭시 S24 울트라가 제일 나을 것 같고요. 해자로운 갤럭시보단 그래도 감성의 아이폰이 더 좋다, 난 무조건 아이폰을 사야겠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폰 15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폰 15 프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카메라에 진심이신 분들, 콘서트장에서 내 아이돌을 촬영하거나 야구장 등에서 고화질 사진을 건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갤럭시 S24 울트라를 추천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열심히 정리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제 설명이 마음에 드셨나요? 아마 이 부분은 더 짚어줬으면 하는데, 또는 나는 이런 목적으로 사고 싶은데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러시다면 본인의 사용 목적과 예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 후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태블릿이나 워치 시리즈를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면 제가 별도 영상을 다 올려놨으니까요. 그 영상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뷰하는 팽이 리팽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더 가성비 넘치고 유용한 제품들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혹시 이런 영상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